그냥 요렇게 위로 올려주면 돼. 이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딱 해제되는. 이것도 참 편리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네, 새로운 ROG 보드를 들고 왔는데요. ASUS ROG 크로스 헤어 X870E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네, 뭐 히어로 모델 크로스 헤어 전 버전도 물론 있어요. X670E 히어로가 있는데 이게 그 시기로 좀 따지자면 한 2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X870 칩셋 자체는 사실상 이제 600 시리즈 보드 사용자가 이미 사용 중이면서 넘어가기에는 사실 칩셋 자체에서 오는 메리트는 크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 ASUS가 내놓은 이 신제품은 과거 크로스헤어 대비 개선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살짝 살펴봤는데 정말 놀라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건 정말 ASUS가 혁신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벤치 매뉴얼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패키지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ASUS ROG 패키지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있죠. ROG 크로스의 X870E 히어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X870 칩셋이 되면서 USB4가 이제 기본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ASUS 로고 있고 와이파이 7 지원하고 블루투스 5.4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비 애트모스 지원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는 AMD 라이젠 X870E 칩셋이 쓰였다는 라벨이 있습니다. 자, 뒷면으로 가보시면 보드 레이아웃, 그 다음 주요 특징들 나와 있죠. 이 보드 레이아웃 보는데 정말 이번에 디자인이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 이 너무 ROG 텍스트와 크로스헤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기존 X670E 히어로 모델보다 이 폰트들이 좀 커졌어. 조금 더 이제 브랜드를 어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안테나도 지원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뭐 M.2Q 릴리즈, ROG LED 라이트닝, 그다음에 USB 20기가 전면 헤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보드의 특성을 모두 뒷면에 담기에는 너무너무 특징이 많기 때문에 제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열어서 구성품부터 볼게요. 네, 먼저 패키지를 열면 ROG 전통의 이런 형태의 패키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약간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별도의 커버가 있고요. 이 커버를 벗겨내시면 이렇게 보드가 있습니다. 자, 보드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 액세서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무거워. 여러분, 이 고가 보드는 정말 무겁습니다. 이 히트싱크랑 아머 때문에 정말 무거워요. 자, 지금 액세서리에서 제가 지금 새로운 걸 몇 개를 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냐, 자질구레한 게. 이거 뭐 QD 뭐 그런 게 있네요. 자, 일단은 Q 커넥터. 네, Q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Q 커넥터 뭔지 다 아시죠? 조립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물건이죠. 그리고 이제 자잘한 부품들이 있는데 뭐 M.2 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Q 슬라이드 부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고 보드 보면서 이따 잠깐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USB가 있네요. USB. 네, ROG USB가 있습니다. 이 USB 제공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제발 아무도 이제 ODD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DVD 디스크 이런 걸로 제공하지 마시고 이렇게 USB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게 과거 ROG 보드에서는 이 USB 형태가 좀 바뀌었네요. 이 엠블럼이 원래 잘려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가 잘려나가서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ROG USB는 엠블럼이 제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는 네, 뭐 ASUS, 평범한 ASUS 디자인 그냥 무난하게 디자인돼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SATA 케이블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뭐지? ROG 카드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틀 오프너. 병따개. 아니, ROG 병따개 이런 건 왜 주는 거죠? ROG 감성을 이제 뭐 식탁에까지 침투시킨다는 건가? 이건 정말 독특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좀 쓸데없이 느껴지는데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기념이니까. 그리고 이제 ROG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뭐 ROG 감성 하면은
사실상 이제 그 다양한 그래픽 카드, 마더보드 제조사 중에서 이 프리미엄 서브 브랜드를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게 바로 ROG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엠블럼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엠블럼 디자인 형태로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에이수스가 참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퀵 스타트 가이드 표지가 그냥 보드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하고 에이수스가 보면은 뭔가 항상 사용자 친화적이고 편의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은 정말 선도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서도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퀵 스타트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드의 전체 기능을 설명하는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종이 인쇄물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액세서리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나머지가 뭐 M.2 나사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내려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드를 꺼내 볼게요. 자, 여러분, 아우 무거워라. 이게 바로 에이수스 ROG 크로스헤어 X870E 히어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야, 이 참 무거워. 일단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에이수스가 크로스헤어 히어로에도 백플레이트를 탑재했습니다. 이게 사실 백플레이트가 별거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에이수스한테는 별거예요. 왜냐? 백플레이트 탑재하는 게 너무 짜. 정말 최상급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백플레이트를 달아주지 않는 게 에이수스인데 이번에 X870E 크로스헤어 히어로에서는 이렇게 백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이 아니라 후면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 뭐 디자인 자체는 ROG 감성, 그 고유의 감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무난하고 예쁘고 멋있긴 해요. 자, 그다음 이제 보드 레이아웃을 볼 텐데 일단 블랙 색상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과거에 RGB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는 너도 나도 제조사들이 정말 RGB LED로 도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점 더 적절하게 적정선을 찾아서 제조사들이 LED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크로스헤어 X870E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전원부 히트싱크 쪽에만 이 LED가 점등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패키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이 엠블럼도 굉장히 크게 이 M.2 히트싱크 쪽에 각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측 크로스헤어 슈프림 FX 이 폰트도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를 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폰트 크기가 너무 크면 이거 뭐 편견일 수 있지만 살짝 세련미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살짝 호불호를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X670E 히어로 모델과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폰트 크기가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차별성이, 이건 뭐 차별성이라긴 그렇고 좀 달라진 점이 크로스헤어 슈프림 FX의 폰트 방향성이 달랐어. 기존 버전에서는 이 방향으로 봤을 때 글자가 똑바로 읽히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아이오 포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글자가 똑바로 읽히는 그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치들 제가 아니면 또 누가 언급하겠습니까? 자, 나머지 외형들을 좀 살펴볼 텐데 하나하나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CPU 보조 전원 8핀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세세하게 바뀐 부분 중 하나인데 CPU 보조 전원 8핀 2개가 이 커넥터 색상이 좀 다릅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 그 다음에 금속 실딩까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할 때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단에는 뭐 CPU 팬, AIO 팬 펌프 이런 헤더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수스 고유의 QLED 그리고 이제 온보드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칭찬하는 거 에이수스가 이거 참 잘해요. 온보드 버튼이 전원 버튼이 있고 리셋 버튼, 뭐 플렉스 키로 이제 뭐 다른 버튼으로 할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이 서로 크기도 다르고 눌렀을 때 감촉도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표면이 전원 버튼은 살짝 오목하고 리셋 버튼은 살짝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촉각만으로도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 너무너무 좋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메인보드 주전원 커넥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전원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 보조전원 커넥터는 여기 보시면 PCI 슬롯이 지금 2개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2장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 공급, 그 다음에 이제 USB, 그 다음에 충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전류 공급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조전원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이번에 이제 X870E 히어로에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딤 슬롯인데 일단 딤 슬롯이 4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존의 에이수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QDIM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 QDIM이 뭐냐면 원래 에이수스 보드 하면은 이 메모리를 장착할 때 위쪽 걸쇠만 제껴주고 아래쪽은 고정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에이수스는 이게 이제 어떤 조립 편의성을 도와준다고 해서 QDIM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번에 크로스헤어는 QDIM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형태만 보고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더 불편하게 변했지? 왜 좋은 걸 냅두고 다시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니트로패스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니트로패스. 니트로패스가 뭐냐? 고유명사예요. 에이수스가 붙인 이름인데 니트로패스라 함은 기존의 슬롯 대비 이 슬롯의 높이도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슬롯 내부적으로 삽입되는 골드핑거의 핀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에 이르기까지의 골드핑거 핀이 짧기 때문에 전기적 노이즈나 그 다음에 오버클럭 안정성, 그 다음에 최대 클럭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들을 확실히 개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기가 쉽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 기술 문서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골드핑거의 핀의 구조라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다양한 전기적 신호, 변수 이런 것들이 오버클럭의 안정성과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잘하다고 할 수 없죠. 이런 섬세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달라진 메모리 슬롯 규격 때문에 이렇게 장력 확보를 위해서 위아래로 동시에 이렇게 걸쇠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래쪽으로는 SATA 포트가 이제 4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SATA 포트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리튬 배터리 있고, 그 다음에 뭐 USB 헤더들이 있고, RGB 헤더들이 있습니다. ARGB 헤더 같은 경우는 총 3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PCI 슬롯. PCI 슬롯은 5.0입니다. 5.0인데, 익히 아시다시피 2개를 장착할 수 있지만 2개로 장착하게 되면은 PCI 레인이 88, X8, X8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를 하나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상단에 있는 슬롯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는데, 에이수스가 제가 알기로는 마더보드 제조사 중에서는 최초로 PCI Q 릴리즈 기능을 도입했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장착하고 나서 다시 분리할 때 이 걸쇠, 이 좁은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빼내야 됐잖아요. 근데 에이수스가 최초로 여기에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래픽 카드 걸쇠가 해제되면서 빠질 수 있게 그런 기술을 도입했는데, 지금 보시면 X870이 히어로 같은 경우는 그런 버튼이 없습니다. 그럼 기능이 퇴한 걸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차용을 했는데 뭐냐? 이 걸쇠 자체에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텐션적으로 구조를 바꿔서 별도의 버튼 없이 그냥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장착할 때 그 브레이크 방향으로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말만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체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장착을 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단하게 장착이 됐는데, 그렇다면 빼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돼. 너무너무 편하죠? 이게 사실은 버튼을 눌러서 빼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작 없이 브레이크 방향 쪽에 힘을 줘서 그냥 위로 올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래픽 카드가 빠지는 구조. 이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에이수스가 항상 이렇게 사용자 조립 편의성 이런 것들을 선도해 왔는데 이번에도 정말 놀라운 기술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Q 릴리즈 기능도 그 에이수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여기 보시면 M.2 슬롯은 총 5개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밑에 이제 4개가 장착되는 그런 구조인데, 아쉽게도 문화사 방식은 첫 번째 슬롯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딱 해제되는, 이것도 참 편리한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보드를 수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히트싱크가 무거워서 그냥 바로 떨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드를 눕혀놓고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딱 걸쇠를 걸어놓고 버튼 딱 눌러주시면 위로 살짝 들리죠. 그거를 딱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Q 슬라이드라는 것도, 제가 아까 이제 패키지 액세서리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Q 슬라이드라는 것도 적용이 됐는데, 이게 뭐냐? 사실상 M.2 SSD는 규격이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SSD보다도 짧은 규격도 있고 그런 다양한 카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작은 규격을 사용할 때는 이제 별도로 또 어떤 그 탑오프 형식의 그런 부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에이수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슬라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액세서리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이 Q 슬라이드를 여기 보시면 M.2 슬롯에 어떤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 플레이트에 딱 장착을 해주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요거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규격에 맞게 바로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나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어떤 제조사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그래서 에이수스가, 제가 항상 에이수스 보드할 때 뭐 서울패드 개떡 같다 막 이런 비판들 많이 하지만 사실상 이런 어떤 편의성 선도하는 그런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기술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구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모두 살펴봤고요. 아이오 포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 포트. 가장 상단부터 말씀드리면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 있고요. 바이오스 플래시백, 그 다음에 HDMI 출력, 그리고 USB4 타입C가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SB 속도가 하나하나 다 표기된 것도 마음에 드네요. 10GB, 40GB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GB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랜입니다. 듀얼랜. 2.5기가 랜, 5기가 랜이 있고 와이파이 7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 역시 나사로 이렇게 막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플러그인 형태로 꼽아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오디오 포트가 있고 이 오디오 포트도 형형색색이 아니라 그냥 보드 테마에 맞게 금장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외형, 기능적 특징 좀 살펴봤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히트싱크나 내부적인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신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픽카드 탈착 편의성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 Q 슬라이드 요거는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플레이트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분해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일단 백플레이트 한번 보시죠. 네, 백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서울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패드는 보시면 네, 이렇게 부착이 되어 형태고요.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전원부 레이아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PCB 후면에서도 전원부 발열 해소를 도와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원부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까 최상급까지는 아닌데 정말 그래도 우수한 전원부 발열 억제 능력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면을 다시 보시면 아래쪽 M.2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서울패드는 3개이기 때문에 3개 슬롯은 양면, 나머지 2개는 단면 서울패드 구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히트싱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3개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서울패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양면 서울패드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이제 확실히 이 양면 서울패드 구성과 히트싱크 슬롯 위치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온도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발열 억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 살짝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Q 슬라이드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슬롯, 즉 PCB 쪽에 장착된 서울패드가 좀 쪼잔합니다. 면적이 쪼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가 보드 대비해서는 서울패드 면적이 좁아졌다. 확실히 이제 에이수스가 서울패드 면적과는 뭔가 좀 안 맞나 봐. 자꾸 이렇게 서울패드가 문제가 좀 되네요. 물론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전원부 히트싱크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위쪽이랑 수직 이 부분은 히트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된 구조고요. 제가 이 서울패드 형태를 보고 그래도 이번에는 참 다행이다 싶었던 것이 항상 그 에이수스 보드 보면은 이 초크 서울패드가 면적이 굉장히 좁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덮어주거나 이런 문제점이 항상 나왔는데 이번에 X870E는 그래도 초크를 비교적 잘 덮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야. 여전히 조금 좁긴 한데 이 정도면 에이수스 보드치고는 서울패드를 잘 마련했다. 그래서 서울패드가 이제 총 4장이 박혀 있는데 뭐 이제 안쪽에 있는 건 초크고 바깥쪽에 있는 건 모스펫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PCB 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8 플러스 2 플러스 2 페이지 구성이고요. 그 다음 이제 커패시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니치콘의 FP10K 시리즈 커패시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8 플러스 2 플러스 2 페이지 정도면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오버클럭 하시는데 충분한 출력을 제공해 주니까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해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크로스헤어 X870E 히어로 모델을 모두 살펴봤고 이번에 바이오스 UEFI 바이오스도 조금 이제 개선된 부분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라이젠 9 9950X를 장착하고 크로스헤어 X870E 바이오스를 실행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화면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에이수스에서는 이지 모드라고 칭하죠. 근데 이제 오버클럭 많이 하시거나 파워 유저분들은 이지 모드보다는 그냥 바로 어드밴스드 모드로 진입을 하시죠. 먼저 제가 바이오스 화면을 보자마자 이거 정말 좋아졌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X670에서는 바이오스 화면이 4:3 비율이었는데 이번에 X870E는 16:9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다수 분들이 신경 안 쓰시겠지만 저같이 좀 이런 화면비 이런 거에 민감한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에이수스가 최초는 아니고 타 제조사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고, 물론 아직까지도 4:3을 고수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4:3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 통상적으로 바이오스 화면을 출력할 때는 좌우 화면에 필러 박스를 생성하지 않고 그대로 스트레치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정사각형 혹은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좌우로 좀 퍼져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크로스헤어 X870E는 동그라미는 그대로 정 비율의 동그라미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16:9를 제대로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뭐 에이수스 바이오스 하면은 뭐 UI든 UX든 사실상 이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제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UEFI의 바이오스의 전반적인 불만은 크게 없고 오히려 더 개선된 점들이 눈에 띕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6:9도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언어를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AI 오버클럭, 그 다음에 검색, 오라싱크, 리사이즈 바 이런 거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따로 빼놓기도 했고, 바로 어드밴스드 그 모드로 들어가시려면 F7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F7로 진입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에이수스 특유의 바이오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에 좀 메뉴를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My Favorite, 메인, 익스트림 트위커, 어드밴스드 모니터, 부트, 툴, 엑시트 이렇게 있는데, 페이보릿 기능이 정말 좋죠. 이 페이보릿 기능이 뭐냐면 바이오스가 워낙 메뉴도 많고 기능도 많고 설정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찾아 들어갈 때마다 복잡한 경로를 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F3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페이보릿, 즉 즐겨찾기 기능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등록된 즐겨찾기 메뉴고요. 왼쪽은 바이오스 맵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스 트리 맵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하셔서 엔터만 눌러주시면 바로 이게 추가가 되고, 또는 한 번에 삭제도 가능하고요. 또는 원하는 항목만 이렇게 움직여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즐겨찾기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 얼마나 편리한 기능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에이수스에서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상단에 툴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스타트 큐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깜짝 놀랐는데, 보시면 보드의 레이아웃이 나타나고 레이아웃 상에 위치하는 각 부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각 부로 이동을 해주시면 현재 해당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간단한 상태도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드가 워낙 기능도 많고 부품도 많고 각 부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레이아웃과 함께 이 기능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확실히 에이수스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ROG 특유의 테마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대. 16:9로 변환된 점, 그리고 Q 대시보드 이런 거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에이수스에 익숙하게 기대하고 있던 UI, UX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라이젠 9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커브 쉐이퍼 기능이 추가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AMD랑 보드 제조사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보드 제조사를 막론하고 해당 기능을 진입하기 위한 경로가 너무 복잡해요.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어드밴스드로 가셔서 가장 하단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어디 있지? 오버클럭킹으로 들어가셔서 또 하단에 보시면은 PBO로 또 가시고 또 PBO로 가셔서 아래쪽에 커브 쉐이퍼,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서 커브 쉐이퍼도 간단하게 등록해서 앞으로는 My Favorite 여기에서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이수스가 원래도 바이오스를 잘 만들었지만 이번에 X870E 크로스헤어에서도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ROG 크로스헤어 X870 이 히어로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제 X670 이 크로스헤어 대비 개선된 점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백플레이트를 탑재했다는 거, 정말 백플레이트의 짠, 인색한 에이수스가 이제 백플레이트도 탑재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편의 기능들, 특히나 이제 뭐 그래픽 카드 탈착에 이제 버튼조차 필요 없고, 그 다음에 M.2 SSD 같은 경우는 Q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양한 사이즈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놀라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니트로 패스 같은 그러한 신기술, 메모리 오버클럭킹의 신기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에이수스의 이번 제품은 바이오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모든 부분에서 진일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비판할 지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블패드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근데 물론 에이수스 ROG 보드에 항상 따라붙는 어떤 진입장벽이라고 한다면 결국 또 가격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그 X870 칩셋의 엠바고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국내 가격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또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국내 가격이 어떤 식으로 책정될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가격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 하드웨어의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품질 그런 부분에서 에이수스 ROG가 예전에는 정말 이제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했다면 여전히 ROG 보드가 멋지긴 한데 예전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없지 않나. 그런 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LED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그 ROG 특유의 독보적인 카리스마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일보하고 개선된 크로스헤어 이번에 특히나 너무너무 인상적인 제품이었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